서울에 있을 때 사건 많이 났던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심각하긴 심각하지요. 자, 시형인가 어디서 났지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 뭐 우리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을까? 사실 점점 무서워지는 세상살인데 이 묻지마 살인이 골치 아픈 게 그냥 자기가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한정치산자라죠. 우리가 금치산자라면 보통 우리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미친놈입니다. 정신병적으로 볼 때 진짜 미친놈이 금지산자. 근데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거거든요. 사이코패스가 사실 거기에 속했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예전에는 누가 봐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가 안 나니까 몰랐던 건데 알고 보니까 얘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꼭 저런 일을 저질러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런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묻지마 살인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총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묻지마 살인 많거든요. 미친놈들 진짜 많아요. 중국에는 흉기 들고 그냥 길에서 미친 짓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도 흉기 들어요. 그때 대만에서 자주 봤고요. 중국에서 자주 뉴스에 나오고 하지만 거기는 묻지마 살인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가 묻지마 살인하면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위협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더 한 거 들고 나옵니다. 진짜 몽둥이부터 막 오만 거 다 들고 나옵니다. 그냥 팹니다. 패. 그래서 그냥 패가 잡습니다. 진짜. 그래 설치면 진짜 오만 거 다 들고 나옵니다. 진짜 들 수 있는 거 다 들고 나와요. 제가 대만에서 예전에 그 타이중에서는 뭐 봤냐면 둘이 싸우는데 한 명이 식당에서 이래 나와서 식칼을 이거 중국 더 있잖아요. 식칼 이거 들고 나왔거든요. 와, 근데 야는 갑자기 들어가는 도끼 있죠, 도끼. 이만한 도끼를 들고 도끼 들고 그 손도끼에 칼이 됩니까? 와, 막 살벌하게 싸우던데. 근데 서로 이게 제대로 안 변하니까 막 위협만 하는 거지. 위협하다 경찰 오니까 막 네가 나라 내가 나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 열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묻지마 살인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냥 길에 나와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휘두릅니다. 그 제가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진짜. 저 예전에 두 비슷한 걸 겪었어요. 저하고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밤에 걔는 키가 187이고 체력이 저보다 좋아요. 뭐 젊을 때니까 밤에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막 흉기로 막 사람들 막 휘두르고 다니고 막 치칼 들고 와가지고 휘두르고 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막 도망 다니고 경찰 오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 지나가다 봤거든 이렇게 보니까 막 오면 사람들한테 흉기 휘두르더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둘이서 피해가요. 그냥 보더만 우리 딱 눈 마주치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원래 걔들 속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답이 딱 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절대 묻지마가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은 절대 묻지마가 아니에요. 자기의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걸 딱 보더만은 물 딱 보더만은 갑자기 틀어서 옆으로 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는 그 뭡니까 그 길에 가다가 어떤 사실 우산 큰 거 우산 들어오면 제압하기 쉽거든요. 저는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산 하나 들고 얘한테 뭐 다른 거만 들고 와가지고 잡으러 갔죠 이제. 잡으러 가니까 경찰 오고 이랬는데 이제 일단 가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거는 우산 뒤로 해가지고 쓰러뜨리려 했는데 경찰이 오고 해가지고 쓰러뜨리면 다치고 하니까 일단 칼만 떨어뜨리게 했거든요. 칼 떨어뜨리면 그냥 쉽죠. 칼만 타치가 떨어뜨리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쉬운 거거든요. 칼치가 떨어뜨리는 거. 저는 칼을 치가 떨어뜨린 다음에 우산 뒤쪽으로 이렇게 탁 당기면 우산 고리 있잖아요. 그거로 저는 목이나 다리를 발목을 걸 수 있거든요. 딱 당기면 그냥 쓰러집니다. 대신에
발목 끌면 조심해야 돼요. 쓰러지다가 뒤통수를 부딪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뒤로 쓰러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야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잘못 쓰러지면 한마디로 골로 가죠. 근데 알 바 아니니까. 근데 그래 할래는데 뭐 그래 잡은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거 많아요. 길 가다가도 이상하게 막 길에서 싸움 시비 걸려고 하고 눈 부라리고 온 애들 있잖아요. 자기보다 크거나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눈 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여자들, 애들, 이런 애들만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묻지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냥 분노 조절 장애, 분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범죄는 더 심하게 더 형량을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용서가 범죄들은 용서가 안 되지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교묘한 놈들이에요. 알아요. 자기가 절대 못 덤빈 사람한테 안 덤빕니다. 자기가 괴롭혀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강목이나 묻지마 폭행하는데, 길 가다가 약한 여자들, 이런 데 폭행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실제로. 딱 그거 부산에 다른 살인 사건이나 다른 강력 범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만만한 사람들 건드리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고 싶은 사람은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 그리고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이 상대를 골라서 저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하지요. 경찰서나 군부대 가서 총기 난사하던가요? 백화점, 불특정 다수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하죠. 한번 해보죠. 군부대 앞에 가서 총기 난사해보죠. 군인들한테 총기 난사해보죠. 어찌 됐는지. 경찰서 가서 총기 난사해보죠.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쟤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이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힘신미약이 절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나는 다치지 않고 나는 괴롭지 않고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놈들. 그냥 자기가 정확하게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분풀이 하는 놈들이라고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진짜. 왜? 그냥 자기가 진짜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눈앞에 보는 것도 아무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묻지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저거를 범죄를 이름을 묻지마라 이라는데 묻지마가 아니에요. 약자들만 골라서 상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괴롭힌다고? 그럼 학교에서 애들 지 괴롭혔으면 지 괴롭힌 아이만 괴롭혀야지. 아니잖아. 그냥 가서 그냥 싸워버리고. 그걸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는 정말 높은 형량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묻지마가 아닙니다. 묻지마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쇼핑센터 막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나 찌르다. 아무나 안 찌르고요. 사람 골라보고 찔렀다니까요. 실제로 중국 같은데 요즘에 외국인 이런데 저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쇼핑센터에서 난동 부린 중국에 아니면 남미 이런 애들 보면 사람들 봐가지고 찔러요. 가가지고 약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지가 쫓아가면 등 돌리고 도망갈 애들만 같이 찔러요. 왜? 등 돌리고 도망가면 찌르기 쉽거든요. 도망가는 사람도 쫓아가는 사람 빠르기 때문에. 다만 자기가 봤을 때 상대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거지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저런 범죄들은 정말로 범죄들 중에 일반적인 형량이 아닌 정말로 높은 형량으로 다스려야 할 범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저거라고 봅니다. 묻지마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미친놈이 있죠. 진짜 미친놈은 그건 정말 잡기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사람이 미쳐있으면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패도 끄떡도 안 해요. 진짜. 끄떡 안 한다니까요. 이게 건장한 남자 한 명, 그냥 건장하지 않아도 일반 남자 한 명 제압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은 2명, 3명부터 절대 못해. 제압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패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지간히 몽둥이 맞아 끄떡도 안 해요.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 아픈 거죠.
우리 글자 사람 차에 받쳐도 일어나가 멀쩡하게 걷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묻지마 범행이 일어나는 거는 자신의 분노나 자신의 어떤 깝깝한 거, 아니면 자신 억까 심정을 그냥 쌓아두고 갑자기 하는 거 아닙니다. 쌓아두고 있다가 저렇게 일시에 폭발을 시키는데 불특정 다수가 아닌 불특정의 약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 묻지마 문제는 무계획적인 것도 아니고요. 다 대상 검색해놓고 어디서 뭘 할지 다 해놓고 절대 그렇게 합니다. 절대 만만한 사람들만 고릅니다. 그래서 악독한 범죄입니다. 정신병, 저는 저런 거를 심신미약이라고 절대 심신미약하지 않아요. 생각 다 합니다. 눈 딱 마주치면 저는 몇 번 경험해봐서 알아요. 걔들이 저런 거 많이 보이니까. 눈 딱 마주치면 돌려요. 지가 알아서 돌려요. 아무만 봐도 나는 자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걔가 다른 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몇 년 전부터는 이걸 마음대로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해줘요. 실제로. 이게 경찰들도 손을 못 대는데 내가 일반인 어떻게 됩니까? 뭐 영화처럼 내가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서 나는 아무도 내가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별의별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손 안 대요 요즘에. 그게 사회가 참 문제이긴 한데 갈수록 이게 무서워지고 흉해지는데 이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항상 경찰이 오는 거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이 발생하니까 상당히 참 힘든데 그래서 이 사회의 분위기에서 생기는 것도 많거든요. 저 사회 분위기가 좀 단단하거나 공고하게 되어 있으면 저런 범죄를 함부로 못 저지릅니다.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뭐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저런 범죄를 잘 저지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사회 분위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엉망인 건 맞잖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뭐 범죄든 좋은 일이든 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자구책을 구해야 돼요. 정말로. 맞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맞서 싸운다 뭐 결국 내가 다칠 수 있는 거고 방법이 없는 건데 저런 경우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사람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손에 무기를 들든 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에 올 때까지 잡아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등 돌리고 도망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타겟 한 명이 됩니다. 왜? 절대 등 돌리고 공포심 때문에 등 돌리고 도망간 사람은 작정하고 따라오는 사람의 속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저런 일이 확연하게 발생한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도움을 구하고 남자들은 스크럼을 짜든 어떻게든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뭐 많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의자. 특히 의자 다리 4개 있는 거 있죠. 어디 주로 많습니까? 밖에 편의점 같은 데는 의자들 있죠. 다리 4개 있는 의자. 그게 좋아요. 왜냐면 의자 다리 길이만큼 그 다리 길이가 어지간한 사람 팔보다는 팔만큼 되거든요. 그 의자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의자는 사람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머리만 좋으면 한 3사람 밀어붙이면 그냥 한 명 위에 얼굴 가리고 몸만 가리고 다리 밀고 이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주변에는 의자 아니면 우산이 왜 좋냐면 우산 펴면 돼요. 우산 짝대기로 하려 하지 마세요. 우산대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후려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쳐봐야 칼 안 떨어집니다. 킹스맨 영화 찍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산을 그냥 펴면 돼요. 안 보이잖아요, 상대가. 우산 펴서 밀면 돼요, 그냥. 그런 거. 아니면 뭐 길에 있는 간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리를 두고 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서너 명만 있습니다. 3명만 있어도 충분히 밀어도 돼요. 밀기만 하면 돼. 경찰 올 때까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런데 겁먹고 도망가면 반드시 다칩니다. 진짜. 그래서 쇼핑몰에서 사고 났을 때 특히 웃긴데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이런 거 말씀해 드리는데 미국은 답 없어요. 미국은 그냥 진짜 복걸복입니다. 총으로 갈기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총으로 합니까? 권총 이거 뭐 자동고 소총에다가 막 수류탄까지 던지는데
미국에서는 답 없고요. 미국에서는 진짜 자기 운에 맡겨야 됩니다. 뭐 이거 뭐 제압하러 가다 총 맞기 입십상이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왜냐하면 들어봐야 그 사람들이 들어봐 시칼이거든요. 시칼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은 남자 3명 정도가 적당한 길이의 무기만 들고 있어도 충분히 사실은 제압은 못해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못 끼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걸 알아놨다 혹시나 저런 일이 발생하면 등 돌리고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스크럼을 짜든 뭘 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으세요. 그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저처럼 뭐 무술을 수련했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뭐 제압하려 하지 영화하고 전혀 다릅니다. 절대 영화 시험 제압 안 됩니다. 영화니까 제압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도구들, 우산, 그리고 사각 의자, 입간판, 아니면 뭐 그냥 빗자루 큰 거나 돼. 밀대자루도 돼요. 그림을 밀어붙이면 돼요. 걔들이 못 나올 정도로만 밀어붙이면 돼요. 두세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4명 정도만 해놓으면 경찰 올 때까지 충분히 제압합니다. 경찰 오면 그때부터 경찰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일어난 상황이 정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여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위험에 덜 빠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 돌리고 도망가는 순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울에 신림동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냥 덤벼드니까 사람 이런 거 이제 상대가 칼 들고 덤비니까 뭐 이 사람도 남자인데 잘 모르니까 칼 막 그 사람 손을 잡으려고 막으려다 찔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칼 들고 있는 상대에게 영화가 아닙니다. 맨손으로 절대 제압 안 됩니다. 저라도 절대 제가 숙련된 기술자지만 저도 절대 맨손으로 칼 든 상대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뭐라도 우산이나 하다못해 옷이라도 벗어야 됩니다. 옷이라도 감고 있어야 뭐 영화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저런 일이 발생하면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게 더 다칩니다. 진짜 돌리고 뛰다가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크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다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뭐 스크럼을 짜서 손에 도구를 하나씩 들고 가능하면 너무 큰 거 말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 들고 그냥 스크럼으로 막으세요. 3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4명 정도 되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위로 들면 나는 밑으로 들면 되잖아요. 우산 위아래로 다 들고 있으면 우산 3개만 펴면요. 꼼짝 못합니다. 오다가 자빠지는데 뭐. 앞이 안 보이는데 걔가. 사실은 그런 애들을 제압하는 것, 무력화시키는 건 사실 쉬워요. 그 다음에 경찰 올 때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특히 쇼핑센터 같은데 저번에 서울에 그런 데 있었잖아요. 차 몰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그래 흉기 난동인 거. 쇼핑센터에 쇼핑하러 오는데 여성분들 도망가면 얼마나 빨리 넘어가겠어요. 원래 다리도 빨리 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들고 있고 공포심에 질렸는데 신발이나 정상입니까? 옷이 정상입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공포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정말 더 위험합니다. 그 불특정 다수에 포함됩니다. 희생자에 포함됩니다. 그냥 돌아서 가지고 뭐 여자들은 좋잖아. 핸드백 들고 뭐 던지든지 뭘 계속 휘두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최소 3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대처하시고 점점 무서워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구책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도망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밤길 걸어가지고 그건 정말 참 답이 없어요. 그런 건 조심하라고 권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뭐 밤에 이래 쭉 가는데 저쪽에서 여자들이 걸어오면 그냥 제가 그 길을 안 갑니다. 괜히 나는 그게 아니지만 상대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길을 건너서 가든지 그 길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다 보면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멀리 떨어간다든지 뭐 돌아간다든지 일부러 그래 하거든요. 사실 뭐 또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는 뭐 대부분 서로가 같은 층 아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얼굴이 한두 번 익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리고 일반 공용 빌딩에서는 잘 모르는데 몰라요. 우리나라도 빌딩에서 뭐 사고 날지 안 날지. 일단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진짜 혼자 있을 때 맞닥뜨리면 그건 뭐 뭐라 말하기 힘듭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법률적인 규제가 너무 자율적으로 그래. 너무 형량도 가볍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나 이런 것이 단점 중에 하나로 이 생각하거든요. 어지간한 범죄들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낮아요. 특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화한다 하잖아요. 법원에 법 뭐, 그 감옥 갔다 오면 교화가 돼서 사람 바뀔 거다. 반성문서 바뀐다. 아니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거를 믿고 있다고요. 그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법관들이, 판사들이 자신이 준엄하게 꾸짖고 어떤 벌을 주면, 국가의 법으로서 벌을 주면,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돼서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 많이 쓰면 정상 참작하잖아요. 미쳤어요. 반성문은요 다 뺏겨갔어요.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반성문 쓰는 게 왠지 압니까? 흉악한 범죄자들도 매일 반성문 써요. 매일 그냥 앉아서 그냥 써요. 매일 내니까 법관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얘가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구나. 개뿔 무슨 반성이야. 반성 절대 안 합니다. 장담할게 반성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성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재범이 늘어나잖아요. 반성 안 합니다. 반성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성문은 그걸 해가지고 지가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그걸 적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적어서 법관들 기분 좋게 해줘야 법관들이 제일 큰 단점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고 자기가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 자기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게 정말 착각이라고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법 집행 능력이 있을 뿐이지 자기가 교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법으로 사람은 교화되지가 않습니다. 뭐 법으로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 아니요. 그 인간의 가능성 믿다가 세상 망칩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절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다고요? 아니요. 한 인간의 희생을 돌보려 가다가 다른 다수가 더 많은 고통 당합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를 위한 다수 희생, 다수를 위한 소수 희생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안 되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나쁜 짓 하려면 나쁜 짓 하기 태어났거든요. 네. 장발장 스토리를 보세요. 억울하게 꼬인 것 같죠? 억울하게 꼬였지만 그때 자기가 끊을 수 있는데 못 끊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구조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대통령이 저 사람이 되면 이재명이 되면 좋겠지만 대신에 이상한 법들도 많이 생겼어요.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엉망돼가는 하나의 징조이기 때문에 자가 찬성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구책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몸을 지켜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계셨다가 절대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묻지마 살인하는 놈들은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딱 상대를 골라서 합니다. 절대 그냥 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고 분노 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력이 강하면 분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정신력이 약한 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노 조절한 교육을 받는다, 교화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바뀐 애가 있다. 아니요. 그거 어쩌다가 진짜 몇천 명 중에 한 명 바뀌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고통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저런 범죄들은 무조건 높은 형량으로 사실은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높은 형량으로 해야 돼. 대한민국이 보세요. 형량들이 너무 낮아요. 판사 어지간하면 해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얼마나 많이 해요.
사실은 그냥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형 찬성론자거든요. 무기징역 왜 그걸 무기징역을 해요? 무기징역 고통을 준다. 아니 그랬다 그냥 빨리 죽여버리라고요. 뭐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뺏을 수 있나? 그 놈은 뺏었잖아요. 그 놈은 뺏었잖아요. 아니, 지가 천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뭐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안 될 놈은 100%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은 앞으로 더 급증되고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사범죄, 복제범죄를 해야 되나? 누가 하면 따라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따라하기.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왜? 살인 저질러도 감옥 가도 중형 안 받는다는 거니까 심신미약 주장하면 되고 정신병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정신병 감정 받아보고 싶다. 정신 감정 받으라고 해서 미친 소리만 하면 되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은 뭐 미친 소리 하는 거 미친놈이라 하는 거죠. 그럼 감형 기준이 되잖아요. 심신미약은 감형 기준이 아니고 심신미약은 더 형량을 더 때려야 될 기준이죠. 심신이 미약한 놈이 함부로 다니면 안 되는데 심신이 미약한 놈이 지 맘대로 했으니까 더 가정법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접니다. 심신미약은 경감사유가 아니고 더 정감사유죠. 심신미약한 놈이 왜 함부로 다니고 세상에 나가냐고. 스스로 조심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놈들을 용서하면 안 되고 저런 놈들로부터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런 범죄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책으로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절대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다 다칩니다. 진짜.